구독자 사연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고, 서울에 대학생 자녀가 한 명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부산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0월 이후면은 이제 비과세, 9억 이하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11억 정도 있고, 여유 자금이 2억 정도 있다. 이제 더하면 한 13억 정도, 이렇게 있으신 것 같네요. 이제 자녀분께서 이제 회기동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것 같고요. 해당 일대 그래서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뭐 향후에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당장에 뭐 실거주는 아니고 향후에 실거주를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사 놓으시려고 하는 계획 같으세요.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아파트를 보면은 이런 회기 힐스테이트나 뭐 이문 내문 2차를 보고 계시는데 뭐 여기를 매수해도 괜찮은지 의견을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지도를 좀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보시는 지역이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이문 휘경 뉴타운 일대의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이문 휘경 뉴타운 호재가 있어서 구축의 아파트도 향후에는 시세가 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맞아요. 근데 보시는 좀 아파트를 제가 좀 보니까 지금 회기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세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 좀 소규모 단지라서 시세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 큰 폭의 그런 상승을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보다 좀 상황이 조금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문 레미안 2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상황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세대수가 역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그런 상승폭을 크게 보긴 좀 어렵고요. 뭐 실거주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어떤 투자 측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고, 굳이 내가 자녀가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해당 일대 이문 휘경 뉴타운 일대를 뭐 거주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요. 저는 이문 휘경 뉴타운에 차라리 재개발 입주권을 사실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여기를 향후에 입주하시는 방향이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축의 아파트와 이제 구축의 아파트가 뭐 일정 수준의 어떤 갭은 메우겠지만 상승폭의 신축이 워낙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셔도 별도로 내가 거주할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지역을 좀 넓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녀가 여기 학교 다닌다, 대학생이라서 학교에 다닌다 그래서 여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산이 거의 한 13억 이상 혹은 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방배동 일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이문 휴경 뉴타운보다는 거의 한 2배 가량 높은 지역은 맞는데, 미래성이 더 있고, 아직까지는 강남권 일대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현재 자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만 가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재건축 이주 효과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강남의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 될 겁니다.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미 뭐 앞서박이나 그래서 강남권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부촌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방배동 말고 다른 뭐 일대의 신축 아파트, 반포 일대라던가 이런 지역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방배동이 좀 밀렸는데, 최근에 방배동 일대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옛 명성을 저는 다시 찾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최근에 KB 부동산을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의 방배동 아파트 시세는요, 무려 2%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같은 기간에 다른 강남권에 있는 그런 단지들, 지역들보다 거의 한 2배가량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방배동 일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서.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부분 다 피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소규모 단지들이 아니라 이제 방배 5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규모 단지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호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뭐 정비구역,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뿐만 아니라 기존의 뭐 삼익이라든가 뭐 신동아, 뭐 인강 3차라든가 이런 아파트 자체도 대부분 다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가 나면서 해당 일대가 완전히 탈바꿈 될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배 13이나 14구역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평대 이상은 자금상 어렵겠지만 한 24평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아파트, 저평가된 경기, 인천 등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경기도가 0.39, 그리고 인천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도권 내에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지 자체가요, 이제 전월세 시장을 좀 다시 자극을 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지휘양도 제한은 이 시장 안정 없이 또 다른 그런 신축이나 다른 입주권의 풍선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구독자인데요. 구독자분 부산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비과세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11억이 있고 여유 자금으로 2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문뉴타운 일대 구축 아파트보다는 이문뉴타운 입주권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방배동 일대를 좀 보셨으면 자산을 좀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촬영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